오,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데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야, 어제 JTBC에서 또 중요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공익제보자 김규현 씨가 직접 등판해서 목소리를 전한 건데요. 중요한 내용만 일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씨의 허세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허세였다고 한다면 뭐 그걸로 그냥 이제 끝나거나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시 이제 통화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 그 내용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어떤 이제 표현이라든가 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저에게는 다가왔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만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앞서 보셨던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검사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너 누구 밑에 있었냐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 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를 소개해줬던 그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오,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데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몇 번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해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결혼을 우리가 시켜준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활동 상황이라든가 그 수행하는 사람의 뭐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1년 전에 술 먹다 한 얘기라 제가 그 실명을 누군지 기억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국힘 권성동 의원은 사정 공작이라고 몰아가는데 이것도 바로 반박합니다. 사실 이게 보도되고 나서 이제 이종호 대표 전 대표나 뭐 송모 선배 이분들하고 저의 관계는 뭐 사실상 이제 파탄이 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제가 이런 걸 그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저는 뭐 민주당 관계자건 누구건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진실을 밝히게 되었는가? 이것도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또 특검이 빨리 되고 수사가 진척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또 특검도 계속 무산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저는 괴로웠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최혜병 유가족분들과 박정훈 대병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서 와서야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늦게 밝히게 된 거에 대해서 최혜병과 유가족분들과 박정훈 대병께 죄송합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엄청납니다. 심지어 네이버 댓글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용기에 감사드린다.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김규현 변호사님 응원한다. 지금의 시련은 큰 영광으로 돌아올 거다. 감사하다. 이종호가 입 열면 김 여사가 다친다? 빼박 아니냐?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만났다. 결국 핵심은 김건희 정권이라는 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일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VIP의 딜레마, 검찰의 딜레마.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일 때 우리는 보통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란 자가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고 말했다가 VIP는 여사님이라고 정정하고 허세였다고 말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은 여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디올백 수술을 놓고 개그 콘서트 같은 대사들이 연일 사람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듭니다.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하니, 아니 언제는 대통령 기록물이고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라더니 왜 돌려주라고 했느냐는 반론이 바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을 편드는 사람들은 그동안 대통령 기록물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선물을 준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범으로 몰 것도 딜레마 상황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주거 침입범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주거 침입범으로부터 대통령 기록물을 받은 셈이고 경호처 직원들은 주거 침입범 방조범들이 되는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범이라면 카톡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스토킹 공범이라도 되는 겁니까? 이 또한 딜레마입니다. 급기야 어제는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해명이 보도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추후에 돌려줄 것을 안 받았으면 될 것이고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톡을 받았을 때 안 받겠다, 들고 오지 마라는 카톡을 보내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가방은 들여보내지 마라고 지시했다면 될 일 아니었습니까?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은 국고인데 추후에 국고를 횡령하라고 했습니까?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고 국고라면서요. 대통령 기록물법 제14조 무단 반출 등의 금지 조항에 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사범입니까? 만약 이런 해명들을 김혜경 여사가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가루가 됐을 겁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덮으려고 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고 두 번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10번의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줄여서 VIP. 김건희 여사가 VIP인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VIP면 윤석열 대통령은 VIP 남편입니까? 이러니 김건희 정권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 한복판에 폭풍의 회오리라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부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딜레마에 빠진 김건희 여사가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명도 저런 해명도 다 웃게 만드니 말입니다. 이명박 때 만사 형통에서 윤석열 때 만사 영통이란 말이 유행어로 또 부상할 조짐이 보입니다만 저는 그 만사 영통이 또 하나의 다른 의미로 만사가 영부인의 고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 쪽의 해명이 재미있고 황당한 것이야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의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쪽이 내놓는 해명마다 검찰은 어떤 논리로 털어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조항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검찰도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김건희 여사 청문회 때 검찰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13호 김건희 수사는 정말 안 할 겁니까?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